평소와 같은 아침. 시계 바늘이 6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알람이 울리고 난 습관처럼 손을 뻗어 휴대폰을 껐습니다. 평소엔 지훈이가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에 눈을 뜨곤 했는데 오늘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네요. 몸을 일으켜 욕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어쩌면 지훈이도 피곤했나 봅니다. 지훈아, 일어났어? 대답이 없자 살짝 걱정이 됐지만 아마 잠을 못 이뤘나 보다 생각하며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죠. 하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준비해 두던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다시 침실로 돌아갔지만 우리 침대에는 내가 덮고 있던 이불만 흐트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아? 집안을 둘러보며 아내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서둘러 옷장을 열어보니 아내가 자주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고 서랍을 열자 여권과 주민등록증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휴대폰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람? 시간은 이미 7시. 오늘은 현장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라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휴대폰을 두고 갔으니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어쩌면 아침 일찍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메모를 남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부엌, 거실, 현관 등 눈에 띄는 곳을 모두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자꾸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지훈이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비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출근해야 했어요. 아마 돌아오면 연락이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훈이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결국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겠죠. 뻔히 알면서도. 집 전화기에 자동응답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제서야 이게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현장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래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후에 예정된 중요한 미팅 때문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결국 6시가 돼서야 겨우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텅 빈 집,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아내. 이제는 불안감을 넘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이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걸까? 그 순간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사고? 납치?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별다른 관심도 없이 말했어요. 성인 실종은 24시간이 지나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불안하게 깜빡이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다시 한번 텅 빈 집이 날 반겼어요. 오늘처럼 길고 무거운 하루는 처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옆자리의 빈 공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까? 밤새 뒤척이며 아내의 부재가 만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경찰과 함께 움직였어요. 정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형사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새벽 4시 지훈이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였고 급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본 영상에선 지훈이가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죠. 택시는 터미널 방향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형사의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여행을 간다고?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없이? 전혀 말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지훈이의 지갑과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람? 갑자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훈이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문 보안에게 아내를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직원 리스트를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지훈님은 지난주에 사직하셨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지? 더 이상한 건 사직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였죠. 겨우 홍보팀 사무실로 들어가 지훈이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인사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상사라는 이상혁 이사의 반응이 수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도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으면서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병원 진료 내역과 수면제 처방전을 발견했어요. 최근 석 달간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다니. 내가 얼마나 무심했으면 아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증과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아내는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걸까요? 2주일이 지났지만 지훈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지훈이는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그녀를 보았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지훈이가 맞나? 꿈을 꾸는 걸까?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그건 분명 내 아내였습니다. 지훈아, 소리쳐 불렀어요. 지훈이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놀란 토끼처럼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나도 본능적으로 뒤를 쫓았지만 인파 속에서 그녀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지훈이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그녀를 다시 발견했어요. 이번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지훈이는 후드티를 깊게 눌러 쓴 채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강남에서 한참을 걸어 신사동의 허름한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듯 누군가를 기다리더니 곧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지훈이의 회사 상사인 이상혁 이사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는 못 드려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혁은 비웃음을 지으며 그녀가 건넨 두툼한 봉투를 받았어요. 그럴 거면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네.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이상혁이 지훈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남편에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지훈이와 이상혁이 무슨 관계지? 몸은 저절로 나서려 했지만 이성이 말렸어요.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로 들어갔고 나는 길 건너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에서 느껴진 두려움은 단순한 불륜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이상혁이 먼저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택시를 잡아타더니 사라졌어요. 잠시 후 지훈이도 나왔습니다. 모텔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오열했어요. 길가에 쪼그려 앉아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지훈이가 왜 이상혁에게 돈을 건넸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주잔을 비우고 또 채우는 동안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술 기운을 빌려 지훈이의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숨겨둔 건 없을까 싶어서요. 신발장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 지훈이의 통장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내역을 보니 거액의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3천만 원 입금 후 이틀 뒤 출금, 4천만 원 입금 후 또 출금. 모두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메모장도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계속해서 반복된 문장. 이번이 마지막이길. 마치 주문을 외우듯 같은 말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상혁을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그날 오후 회사에서 퇴근하는 이상혁을 발견하고 택시로 따라갔어요. 그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그의 뒤를 밟아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어요. 혹시 홍보팀 이상혁 이사 아니신가요? 이상혁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려는 듯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나도 따라 나섰고 그가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홍보팀의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 소장님이시죠? 여긴 어쩐 일로? 이상혁의 말을 자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아내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의 표정이 경직되더니 이내 비웃음을 지었어요. 혹시 서지훈 씨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저희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을 뿐인데 그의 말투에서 뭔가 음흉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고 이성을 잃고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뭘 했어? 내 아내한테 뭘 한 거야?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이상혁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오히려 비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떼어냈습니다. 정 소장님 진정하세요. 부인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실종되셨다고 들었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상혁의 비아냥거림에 주먹이 날아갈 뻔했지만 그가 던진 말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참, 부인이 데이터를 빼갔더군요. 회사 기밀이에요.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지훈이가 회사 데이터를 빼냈다고?
그게 사라진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상혁은 분명 직원들에게 뭔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신입사원의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이가 빼낸 데이터가 뭐였을까?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 그리고 왜 나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씩 퍼즐을 맞추다 보면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지훈이 회사 동료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상혁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했어요. 지훈이의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민지 대리에게 연락했고 퇴근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민지를 기다리는 동안 초조함에 다리를 떨었어요. 마침내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 표정에서 뭔가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소장님. 지훈이 언니가 사라진 건 저도 몰랐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사실 1년 전부터 일이 이상해졌어요. 홍보팀이 재편되면서 지훈이 언니가 이상혁 이사 직속 부서로 발령받았거든요. 민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혁은 회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 특히 여직원들에게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처음엔 급여일 전에 돈을 빌려주는 친절한 상사로 접근했지만 나중엔 고리대금처럼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지훈이 언니도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해서 2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나중엔 갚을수록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대요.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이가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때 떠올랐어요. 1년 전 내가 현장 소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가 폭증했고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던 시기였죠. 그 시기에 지훈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셨고 지훈이가 병원비를 부담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결국 지훈이 언니는 개인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이상혁이 은밀한 만남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대요. 거절하면 빚 독촉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쫓겨날 거라고 협박했다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 이건 명백한 범죄잖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이상혁은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했고 만남도 비밀리에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회사 고위층과도 친분이 있어서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왜 나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녀는 내가 나서서 이상혁과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내 성격상 참지 못하고 그를 찾아갔을 테니까요. 지훈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나왔을 때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리고 이상혁의 컴퓨터에서 뭔가를 내려받는 걸 봤어요. 요즘 회사에서 대규모 인사 조치가 있는데 그게 지훈이 언니가 가져간 자료와 관련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지훈이가 이상혁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자료를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내를 다시 찾을 유일한 실마리일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노트북, 서랍, 옷장. 어디에든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눈에 띈 것은 우리 결혼기념일 사진 액자였습니다. 지훈이가 특별히 아끼던 물건이죠.
액자를 들어보니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뒷면을 열어보니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증거로 이상혁의 죄를 밝혀내고 지훈이를 다시 데려와야 해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열어보니 수십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엑셀 파일, 워드 문서, 녹음 파일까지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상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한 내역, 그리고 승진이나 성과급 심사에서 특정 여직원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폴더에는 우석에게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우석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찾은 거겠죠.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해서.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고 이상혁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당신에게 이 일이 알려지는 거였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볼지, 그리고 당신의 성격상 이상혁을 찾아가 싸울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난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증거가 충분해요. 이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 이상혁은 끝장날 거예요.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당신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언제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니.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무심했으면 아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몰랐을까요? 자책감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 봤어요. 지훈이가 사라지기 전날 회사에서 USB를 복사한 후 곧바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을 나선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걸까? 지훈이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모든 증거를 모았다. 이제 이 악몽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석이에게 알려지면 그가 참지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당신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다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난 감당할 자신이 없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모든 게 끝나면 그때.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급하게 쓰다 만 것 같았어요. 이 일기가 쓰인 날짜는 지훈이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를 직접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 거예요.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서 모은 증거였고 그녀의 의도대로 이상혁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방검찰청을 찾아갔어요. 검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USB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내용을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분간은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수사에 방해되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훈이가 모은 증거로 이상혁이 처벌받는다면 그녀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기업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이상혁의 얼굴이 등장했고 그가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지훈이가 모은 증거가 이렇게 빨리 효과를 발휘할 줄은 몰랐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잠시 빠져나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USB 파일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상태였어요. 정말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상혁 이사는 이미 구속됐고 그와 연계된 회사 고위층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연락이 왔나요?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서지훈 씨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으니 곧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회사 비리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이상혁뿐만 아니라 회사 고위층 다수가 연루된 대규모 비리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수집된 내부 증거들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증거들을 모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혁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회사는 내부 감사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홍보팀에 있던 지훈이의 동료들도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두 이상혁의 피해자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잠에서 깨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훈아, 너지? 어디 있어? 이제 돌아와도 돼.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대답 대신 끊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전화가 몇 번 더 왔습니다. 항상 밤중에, 항상 침묵만 이어지는 전화였어요. 하지만 그 전화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지훈이가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님, 지훈이 언니 봤어요.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휴가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날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주도, 지훈이가 항상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나를 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줘야 했습니다. 대신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부탁했어요. 제주도에 다시 가게 되면 이걸 지훈이에게 전해줘. 억지로 만나려 하진 않을 테니 그냥 이 편지만 읽게 해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뀌었어요. 지훈이가 남긴 증거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고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던 지훈이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훈이의 빈자리에 익숙해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빈 침대를 마주하는 것도 혼자 저녁을 먹는 것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는 공간이 있었죠.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 없이 내 이름만 적힌 편지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훈이의 편지라는 걸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서가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 덕분에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뉴스로 이상혁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날 때면 문을 두드리고 싶은 충동이 들곤 해요. 하지만 아직은 당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당신에게 모든 걸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 했던 것.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기에, 당신을 지키고 싶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당신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훈이가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편지 끝에는 작은 후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P.S. 우리 어머니를 보러 갔었어요. 어머니가 당신이 가끔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효자였네요. 우리 남편.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훈이가 사라진 후 장모님을 자주 찾아뵀거든요. 어쩌면 그곳에서 지훈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장모님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지훈이도 그곳에 다녀갔다니 우리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던 셈이네요. 그날 이후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 2잔을 주문하게 됐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 또 하나는 언젠가 돌아올 지훈이를 위해서였죠. 매일 밤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준비해 두는 습관도 생겼고요. 지훈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곤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현관 벨소리에 잠에서 깨었어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폰을 들었는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던 프리지아 꽃이었어요. 꽃다발을 들어 올리니 그 아래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해질 무렵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돌아오려는 걸까요? 온종일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지훈이가 좋아하던 향수도 뿌렸어요. 마침내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을 때 대학로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났어요. 지훈이가 늘 쓰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테이블에 지훈이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더 짧아졌고 얼굴은 조금 마른 듯 했지만 그 미소만은 여전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앉았어요. 한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마침내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우석 씨.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도 울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이제 집에 가자, 지훈아.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저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해는 완전히 져버렸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어요. 지훈이가 내 곁으로 돌아왔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아내의 실종으로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